안녕하세요. 양심 팔아 엿 바꿔 먹은 제 신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도 반 포기했던 신호인데 결국 제가 처치하게 되었네요. 신우는 제 남편의 여동생이고요.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현재 재혼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초혼 때는 아이가 없었고 두 번째 남편과 아이가 생겨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랑 사이가 또 안 좋은지 이혼 얘기 오간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니 저희 부부에게 2년 전쯤부터 엄청 달라붙더라고요. 저는 신우를 진짜 싫어합니다. 결혼할 때도 저희 시부모님도 안 하는 반대를 지가 나서서 하더라고요.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갔을 때 분명 신우는 안 온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시부모님이랑 남편도 당황했었어요. 그렇게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는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거만한 말투로 언니, 우리 오빠보다 학벌 좋다면서요? 그러면 남자 기죽여서 안 돼요. 우리 오빠 기 안 죽이고 하늘같이 떠받들어줄 자신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자신 없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덧붙이고요. 시아버지랑 어머님이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호통치며 내쫓으려 하시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더군요. 저 역시 너무 당황해서 눈물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신호 등짝을 세게 내리치며 아예 내쫓아 버렸어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제가 농담하는 거다 라고 해명하며 거듭 사과하시는 바람에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 신우는 집안에서 헛소리 하는 걸로 유명했던지 아버님 어머님이 그럴 거면 상견례에도 나오지 말라고 하셨나 봐요. 그리고 결혼식 때도 시부모님이 신우 단속을 철저히 하셨는지 신우가 구석에만 딱 처박혀 있고 나대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결혼식 때 사고 안 치는 조건으로 남편이 신우에게 30만 원 주기로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거 알고 제가 사기 결혼이라고 남편한테 소리 질렀어요. 이런 신우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라고 했는데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남편 말로는 학창시절 때부터 쌈딱으로 유명했고 성격이 하도 지랄 맞아 친구도 없다고 했는데 성인 되고 나서는 좀 얌전해졌다고 했어요. 얌전해지기는 개뿔, 그냥 떨어져 사니까 그랬던 거죠. 저희 결혼한다고 몇 번 마주치니 시비 걸 사람이 필요했는지 저를 타겟으로 잡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시짜짓을 하고 싶은 건지도요. 가족 중에 또라이 하나는 꼭 있다고 하던데 제 시부모님이랑 남편은 정말 젠틀하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보일 만큼 조용조용하고 순합니다. 그런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신우 같은 두령변이가 나왔는지 이쯤 되면 유전자의 신비를 느낄 정도이지요. 제가 새댁 때 아직 시댁에 적응이 안 되어 조용히 있으니 신우가 저도 다른 가족들처럼 순둥이로 봤나 보더라고요. 물러터진 자기 엄마 대신 본인이 기강을 잡겠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라더군요. 저기요, 아가씨. 아버님 어머님도 말씀 안 하시는 안부 전화를 왜 아가씨가 강요하세요? 라고 언성 높여 화냈더니 신우가 움찔하더군요. 그전에는 늘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앉아만 있던 저거든요. 제가 한마디 하니 머릿속이 새하얘졌는지 아니, 그냥 저는 가족이 되니까 기뻐서 라며 횡설수설 하는데 그 꼴이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초장에 저도 성격 보여주니 신우가 조금 조심하긴 했는데 명절에 마주칠 때마다 어떻게든 시짜짓 하려고 하더군요. 다 같이 밥 먹고 제가 설거지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웃으며 자기가 하겠다고 고무장갑을 뺏어갔어요. 그걸 어머님도 흐뭇하게 웃으며 보시곤 그래, 요즘은 남자도 당연히 해야지. 우리 아들 솜씨 좀 보자. 라고 하시는데 저 멀리서 신호가 달려오더니
고무장갑을 확 뺐으며 이걸 왜 오빠가 해? 오빠 설거지 잘 못하잖아. 괜히 그릇 깨지 말고 언니더러 하라고 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어서 저도 그릇 잘 깨먹어요. 그럼 아가씨가 하면 좋겠네요. 저는 어머님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좀 할게요. 라고 하며 고무장갑을 들이밀었더니 당황해 하더군요. 그대로 저는 시어머니랑 남편 사이에서 팔짱 끼고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신호가 신경질적으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정말 꼬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얄미운 신호를 쳐냈더니 제 눈치는 보긴 하는데 신호도 저를 보는 눈이 곱진 않더군요. 그렇게 그냥 명절에만 가끔 만나며 연락도 전혀 하지 않고 대면대면했던 사이입니다. 그러다가 신호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희 신혼집 근처 도시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19평짜리 빌라였습니다. 신호가 먼저 자기 집들이 할 테니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휴지랑 방향제 20만 원 넣은 봉투를 들고 갔더니 신호가 반겨주더군요. 점심으로 짜장면이랑 탕수육 얻어먹었습니다. 신호가 저희 온다고 딱히 음식을 해놓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신호가 저희 아이한테 먼저 짜장면 먹지 않을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애는 당연히 짜장면 좋아하지요. 그래서 좋다고 했더니 탕수육 숫자도 하나 안 추가하고 짜장면만 머릿수대로 주문하더군요. 그거 보고 역시 신호가 신호짓 한다 생각했습니다. 제 남편 귀가 뜨거워지며 자기가 다른 거 더 살 테니 시켜 먹자고 했더니 신호가 웃으면서 그럼 팔보채 추가하겠다며 중국집에 전화 다시 걸더군요. 그리고 저더러 왜 방향제를 사왔냐고 타박을 주더라고요. 임산부한테 인조적인 향기는 좋지 않은 거 모르냐고 하길래 제가 아가씨 임신하셨어요? 라고 물으니 딱 보면 모르냐 합니다. 임신 10주 차라고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임신 초기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축하할 일은 맞기에 몸 관리 잘하라고 덕담해줬죠. 그랬더니 봉투로 하나 더 달래요. 이건 저희 이사 축하금이고 임신 축하금도 따로 주셔야죠. 너무도 뻔뻔한 그 말에 제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할 거면 이제 다시는 안 본다고 매섭게 쳐냈더니 신우가 입을 삐죽이더군요. 기분이 나빠진 신우가 자기 집을 자랑하면서 오빠네 집은 전세지? 우리는 자가로 시작해. 솔직히 전세 살면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내 집인데 꾸미지도 못하고 답답하잖아. 아파트면 뭐해? 나는 빌라라도 맘 편하게 내 집 있는 게 훨씬 좋아. 집값도 오를 거고.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네, 집값 많이 올라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했더니 어깨 올라간 게 보이더군요. 그렇게 식사 시간 내내 전세는 이래서 안 된다. 무조건 매매여야 한다.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더군요. 남편이 신경질 내며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신우는 자기 인생 첫 집이라 들떴는지 계속 집 자랑만 했어요.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집들이 다녀온 이후 신우가 저희 집에도 오고 싶다고 하길래 초대했습니다. 똑같이 짜장면만 한 그릇 시켜줄까 하다가 뱃속에 아이도 있고 똑같이 치사한 사람 되기 싫어서 그냥 갈비찜도 하고 닭도리탕, 김밥도 말아 잘 대우해줬어요. 그랬으면 고마운 줄은 알지. 남은 음식 싸달라고 식당에서 직원 부리듯 하더군요. 그리고 냉장고 아무렇게나 열어보더니 언니, 저 샤인머스켓도 싸주세요. 그리고 이건 매실청이죠? 잘됐다. 엄마 거 다 먹었는데 이거 좀 덜어주실래요? 라며 뻔뻔스레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샤인머스켓은 내일 애들 친구 초대해서 대접해야 하고 매실청은 친정엄마가 주신 건데 나도 모자라다고 딱 잘라 쳐냈습니다. 그랬더니 삐진 티 팍팍 내더군요.
임산부인데 안 챙겨준다 이거죠. 챙겨주고 싶어도 저런 인성 가진 사람한테 누가 잘해주고 싶나요? 저 사람 잘 챙기는 편인데 신우는 정말 정내미가 뚝뚝 떨어집니다. 여튼 그런 히스토리를 가진 신우였고 다신 제 집에 초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하고 나서 외롭다는 이유로 자꾸 저희 집에 놀러 오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맞벌이라 집에 없는데도 비번 알려달라며 혼자 있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이 있는 집이라 비번 유출되면 안 된다고 거절했더니 자기가 남이냐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 번 거절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정말 주말마다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 임신 기간 동안 저희 집에 3번 초대했습니다. 신우는 지 오빠 꼬셔서 카드 쓰기 만들어 맛있는 거 다 배달시켜 먹고 갔지요. 그런 신우가 한 번씩 집에 왔다 가면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남편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미안해하며 면목 없어 보이는 게 느껴지니 솔직히 더 바가지 긁기도 뭐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우는 아이를 낳았고 아이 낳았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출산 축하금 100만 원을 달라고 뻔뻔스레 요구하더군요. 제가 우리도 돈 없어서 그렇게는 못 준다고 했더니 그럼 70만 원이라도 달라더군요. 자기가 받은 유모차가 그 가격이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더 깎아 50만 원 줬습니다. 만약 신우가 먼저 달라고 염치 없이 굴지만 않았다면, 그리고 착한 신우였다면 남편이 주지 말라고 해도 제가 100만 원 줬을 겁니다. 여튼 신우는 애 낳고 난 이후부터 저희에게 뭐 맡겨둔 것처럼 옷 사달라, 유아용품 사달라, 문자로 링크를 보내기 시작하더군요. 안 사줬습니다. 그냥 100일 때 10만 원, 돌 때 금 한돈 딱 해주고 더 안 해줬어요. 신우도 저희 애한테 해준 거 거의 없거든요. 제가 선을 그었더니 그 이후로는 신우도 잠잠하다가 이제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다시 저와 남편에게 연락하고 만나려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저희는 전세 계약이 끝나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매매할 형편은 되지 않아서 빚 없이 전세로 조금 더 살다가 돈 더 모이면 매매를 하려는 계획이에요. 이번에는 평수를 넓혀서 32평으로 갔더니 신우가 와보고 싶다고 엄청 조르더군요. 그래서 초대했더니 우와, 집 엄청 좋다. 다 새 거네요. 이런 신축 아파트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이사 가고 싶어요. 라며 부러워하더군요. 그래봤자 전세인데요. 아가씨도 돈 많이 벌어서 넓은 집 이사 가시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바씨네 집은 작아잖아요. 작으면 뭐해요. 19평이라 너무 좁은걸요. 저희 아이가 어려서 당장 지금 넓은 집이 필요한데 어느 세월에 이사 가요. 신우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애가 넓은 집 오니까 신나서 뛰어다니는 것 좀 보라며 웃더라고요. 저는 그저 아랫집에 미안해서 자제시키기 바빴는데 신우는 그저 지 새끼 뛰는 게 이쁘기만 한지 말리지도 않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따로 살고 싶네 어쩌네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신우가 바가지를 하도 긁어서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이랑도 그래서 헤어졌는데 그 버릇 걔 못 주고 재혼해서도 그러고 있으니 잘 되겠나요? 그러다가 신우가 언니, 저 가끔 부부싸움하면 애 데리고 오빠네 집 와도 되죠? 남대로엔 부부싸움하면 친정만다는데 우리 본가는 너무 멀잖아요. 오빠네 집이 내 친정이기도 하니까 괜찮죠? 마누라가 한 번씩 집을 나가줘야 겁 좀 먹죠. 라고 하며 저희 집에 툭하면 오겠다는 복선을 깔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 제가 부부싸움 할 때마다 집을 나가면 옳게 너무하다면서 욕할 거잖아요.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돼요. 싸웠으면 부부끼리 알아서 해결해야죠. 전 애아빠랑 싸워도
친정 가기는커녕 전화 한 번 안 했어요. 라고 했더니 신우가 민망한 듯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그렇게 그날은 그냥 갔는데 몇 주 뒤 저희 집 근처에 볼 일이 있다며 또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날따라 신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지요. 얘기 들어보니 남편이랑 심하게 싸웠다더군요. 이혼 얘기가 나왔다면서 울기까지 하길래 좀 달래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기대고 싶어졌는지 언니, 저 여기 며칠만 머무르면 안 돼요? 보니까 조카가 우리 애기랑 잘 놀아주던데 라고 하더군요. 제가 기겁해서 그건 곤란해요. 저도 계속 출퇴근하고 있고 또 우리 애도 현석이랑 몇 번 안 봐서 그러지 오래 붙어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좋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더 강도 높게 조르면서 언니가 일하니까 제가 집에 있으면 되죠. 제가 우리 조카 등하원 시켜줄게요. 그럼 어때요? 집도 넓고 방도 3칸이나 있잖아요. 방 하나는 아예 창고로 쓰던데 그 방 비우고 우리 들어오면 안 돼요? 라며 제 팔을 애절하게 붙잡고 부탁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애 좀 봐라. 넓은 집에 있어서 이렇게 좋아한다. 애는 넓은 집에 살아야 한다. 자기도 숨통 좀 트고 싶다. 남편이랑 사이 좋아지면 다시 들어가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 듣고 있으려니 머리가 아파지더군요. 안 된다고 해도 자꾸 조르는 게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를까 하다가 그럼 영영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빙글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우리 집이 좋아요? 넓어서 살기 좋겠어요? 네, 제발 살게 해주세요. 제일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이요. 그러면 이혼을 하고 오세요. 아예 같이 살아요. 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신호팔을 붙잡고 애절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남편이랑 잘 안 맞는다면서요. 차라리 애 어릴 때 이혼해요. 그리고 지금 집 공동명의로 되어 있죠? 이혼하고 어떻게든 아가씨 명의로 돌려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 집 전세로 돌릴게요. 그 돈으로 우리 생활비하고 같이 쓰면 되겠네요. 네? 아니, 언니. 아니다. 아예 그 집 담보로 대출을 더 받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가죠. 아예 40평대로 가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하면 현석이도 더 뛰어다닐 곳 있고 좋겠네요. 제가 광인의 눈빛으로 이야기하자 신우가 뒷걸음질 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언니, 그렇게까지는... 신우가 난감해 하더니 이혼은 그냥 하는 말이고 하루빨리 남편이랑 트는 게 낫겠다며 서둘러 애 챙겨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 뒤에 대고 외쳤습니다. 언제든지 이혼하고 돌아와요. 대신 집은 가져와야 해요. 꼭이요. 그랬더니 신우가 뒤도 안 돌아보고 애 손잡고 도망가더라고요. 문 닫고 얼마나 깔깔 웃었는지요. 완벽 정리하기 위해 신우에게 집요하게 전화해서 빨리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 명의 이전하는 방법도 보내주었죠. 답장도 안 하더라고요. 제 행동에 기가 막혔겠죠. 그리고 활용점정으로 저희가 돈이 없는데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다 줄 수 있냐고 부탁했더니 신우가 기겁을 하면서 자긴 못한다고 이럴 거면 연락하지 말라고 선을 먼저 긋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신우는 실업자든 카톡, 문자, 전화 일체 안 하고 저희 집 온다는 소리도 안 하더군요. 너무 속 시원했습니다. 명절에만 시댁에서 가끔 마주치는데 분명 시어머니한테 제욕했을 겁니다. 이혼하라고 부추기고 집문서 가지고 오라고 한 미친 올케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진심으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제 남편한테 얘기하셨을 텐데 아무 말씀 없으셨다고 하니 아마 제가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어떻게든 받아들이시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신호만 퇴치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수법으로 신호와 똑같이 또라이로 굴었더니 사이다 퇴치되었네요. 신호가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늘 긴장하며 받아칠 준비하고 살아야지요.